여기 똑같아요. 혹시라도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분배 법칙처럼 이거를 하나씩 다 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A여 교 B여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래다 빼세요. 그럼 내가 뭘 알게 되냐? A와 B를 알게 되잖아요. A와 B는 0.8이지. 그럼 뭐 1에다 0.8, 0.2 빼면은 이거 A와 B니까 확률의 덧셈론을 그냥 써버려. 맨날 하는 거 아니겠어요? PA에다가 PB를 더하고 PA 교 B를 빼주면 되겠다. 독립 아니니까 또 착각하지 말고 독립이란 말은 즐겁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은 요거 몇이냐? PA랑 PB는 0.7이랑 0.4잖아요. 0.7에 0.4를 더한 다음에 뭔가를 빼면은 0.8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겠니? 0.3이지 뭐. 1.1에다 0.3을 빼야 0.8이 나오지. A 교 B 구했습니다. A 교 B는 0.3의 확률이었네요. 안 끝났어. 이제 마지막 조건부 확률을 써주면은 PA분의 PA 교 B라고 쓸 수 있겠죠. 난 둘 다 알죠 뭐. PA는 0.7이고요. A 교 B는 방금 계산한 0.3이잖아요. 7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골라가시면 되겠네요. 자, 481이었고 넘어갑시다. 482에서 한번 풀고 가자. 개념 문제인데. 자, 선지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은요, 배반 사건을 읽었으면은 그냥 그려버려. 배반 사건은 독립과 다르게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지 조건입니다. 배반 사건이라고 했죠? 그럼 A 교 B가 공집합인 거죠? 안 겹치는 거죠? 이 상황을 생각해주면 됩니다. 배반 사건은. 배반 사건은 딱 이거야, 그냥. 이때 PA 교 B는 0이 되잖아. 그렇지,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지. 이거 분모 상관없이 분자가 둘 다 PA 교 B가 되잖아요. 네, 분자가 0이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기억 참. 니은 갑니다. 써볼까요? 조건부 확률을 분해해서 써볼게요. 니은 PB분의 분자에 뭐가 올라가시겠어? 교집합으로 한번 써볼게요. B교 A라고 쓰면 되겠죠. 참고로 이 교집합일 때는 왼쪽 오른쪽 순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B교 A라고 썼고요. 그럼 이제 교 A를 또 차라고 볼 수 있어야겠죠. B차 A라고 볼 수 있어야겠죠. 어떻게 봅니까? 외우셔야죠. 이것도 교집합 뒤에 여집합이 있으면은 이거는 차집합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 1학년 때 이거 색칠 공부 통해서 증명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PB를 또 내려줍니다. 뭐 PB인데 이게 몇이라고 합니까? 0이라고 하네요. 아니 그럼 분자가 0이라는 소리잖아. PB차 A가 0이라는 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제 해석 들어갑니다. 니은의 결과 PB차 A가 0인 건데요. 요거 해석의 결과 써두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B가 A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부분집합이고요. 그림을 그려두세요. A 안에 B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A 안에 B가 있을 때 B에다 A를 빼버리면 빡 하고 다 빠지니까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B차 A의 확률이 0이라는 거는 이러한 포함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반 사건 틀렸어요. 배반 사건 X 써둘게요. B가 A 안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디귿 갈게요. 디귿 같은 경우는 분자가 똑같잖아요. 분자는 똑같고 분모를 비교하자. 디귿 0보다 크다. 분자는 둘 다 PA 교 B잖아요. 조건부 확률의 약속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분자는 둘 다 PA 교 B야. 그래, 분자가 똑같은 건 알겠는데 분모가 다르잖아 지금. 여기는 분모가 PB고 여기는 분모가 PA잖아. 그럼 이제 PA랑 PB 중에 누가 크냐의 문제죠. 아니 분자가 똑같을 때는 뭐 예를 들어 2분의 3이랑 3분의 1 다시 3분의 1이랑 2분의 1 같은 거 생각해보면 되지. 아니 3분의 1보다는 2분의 1이 크잖아요. 그러면 PB가 더 크겠지. 분모가 더 크겠지. 그래서 PB가 PA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 이런 말이었구나. PB가 PA보다 크다라는 말이었구나. 맞네요. 네, 맞습니다. 참입니다, 참. 자,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리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또 써봐야겠죠. 갑니다. 분수꼴로 써봅니다. 리을 마지막입니다. 분모는 둘 다 PA야. 통분해서 가자 그냥.
PA분의 분모는 어차피 둘 다 PA니까 분자 두 개를 한번 써보자. 얘는 PA교 B고 오른쪽에 있는 쟤는 PA교 B여고 둘이 더하면 뭐가 됩니까? 라는 건데요. 둘이 더하면 A가 됩니다. 왜 A가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겠지. 분자에 있는 저 두 명을 더하면 PA가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맞는 말인데 요거 이해하는 거 그냥 또 그림 보고 가시면 돼요. A랑 B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A랑 B를 일반적으로 그려보고 요 전체 집합 S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A교 B를 색칠 공부를 해오시는 거지. 여기가 A교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A교 B여도 색칠 공부를 해보시는 거지. A교 B여는 여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색칠한 거를 합쳐주면 PA가 되겠다. 요 말입니다. 예, 둘이 더해주시면 PA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자가 PA로 합쳐지는 것이고 똑같으니까 1이다.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참이겠네요. 자, 셋 다 참인데 니은이 왜 안 되는지 그 해석의 결과 매우 중요합니다. B가 A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외워두세요. 요거 써두세요. B차 A가 0이면은 B가 A에 포함된다. 라는 거를 그림과 함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니은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 확인하시고. 자, 다음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다음 내용 넘어가자.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 문제 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길게 들어올 테니까 내가 곱셈 정리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어떤 제품이 A 공장이나 B 공장 둘 중에 하나에서 생산이 됩니다. 4대 6으로 생산이 되는데 그 각 공장에서 불량품 나올 확률이 1%랑 2%라고 했습니다. 불량품이었을 때 A 공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자, 이제 또 을대를 잡아주셨으니까 배운 대로 갑시다. 을대 바 잡아주세요. 불량품의 X. 뭐 A에서 생산이 그냥 A 사건이라고 할게요. 자, 갑니다. PA가 10분의 4죠. 40%니까. PB가 10분의 6이죠. 60%니까. 각각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건을 A와 B라고 불러버리겠습니다. 이때 불량률이 1%라는 게 뭡니까? 자, 이렇게 써야겠죠. 이미 그 제품이 A 공장에서 생산돼 버렸고 A 공장에서 생산돼 버린 와중에 불량품이 나온다라는 거를 X바 A라고 이해하셔야 돼. 이거 X교 A 아니야. X바 A야. 어려워요. 이거 쓰는 게. 그러니까 공장 A의 불량률이 1%라는 말이 X교 A가 아니라 X바 A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몇이냐면 1%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을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도 깔맞춤 딱 해봅니다. 이건 X바 B가 되겠죠? 그래, B 공장에서 이미 생산이 됐는데 불량품일 확률, 그거는 2%라면 100분의 2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써보면 또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를 하셔야겠지. 이 둘이 곱하면은 분모 PA 날아가면서 PA교 X 나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에 하여 PA교 X가 1000분의 4가 뜨고요. 그 아래에선 PB교 X가 내려옵니다. PB교 X. 앞에 있는 두 개 곱한 거죠. PB 곱하기 PX 바 B 둘이 곱해주면은 PB교 X가 나오고 1000분의 12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놓고 뭐 할 거야? 얘네 둘이 더하면 뭐가 될까? PX가 되죠, 뭐. 불량품일 확률 PX가 나옵니다. 아니, 뭐, 공장은 어차피 A랑 B밖에 없는 거니까. A교 X랑 B교 X 더하면은 1000분의 16이 됩니다. 됐어. 이제 사건 잡자. X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구해야 될 사건을 써볼게요. A 바 X입니다. 요게 정답인데요. 이것은 PX분의 PA교 X가 정답이 됩니다. 방금 둘 다 구했거든요. 16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4분의 1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쓰는 게 오래 걸려도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써줍니다. PA 쓰고 PX 바 A 쓰고
PB 쓰고 PX밥이 썼을 때 둘이 곱해야지 해서 PX교 A 나오고 둘이 곱해야지 해서 B교 X 나온 다음에 둘이 더해서 내려온 게 PX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다. 자, 이렇게 유형 8번 문제였고요. 5번 읽고 넘어갑시다. 이것도 이어서 갑니다. 거의 같은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60%는) 버스, 40%는 걸어. 버스 타면은 20분의 1이 지각하고 걸으면은 15분의 1이 지각한대. 일대 동그라미 마지막에 뭔지 알죠? 일대 딱 잡아가는 거. 일대 잡고 가세요. 일대 잡았으면은 바를 쳐두시고 앞에다가 밑줄 쳐버려. 바네 그럼 뭐니? 지각했네. 지각을 X라고 하자. 버스를 Y라고 하자. 내가 구해야 되는 확률이 뭐겠어요? PY 바 X입니다. 말로 먼저 한 게 바 뒤에 분모로 간다. 자, 이거를 구조를 잡아주면은 PX가 분모고 PX교 Y가 분자가 되겠죠. PX는 둘 중 하나야. 어차피 걷거나 버스 타는 거니까 X교 Y, X교 Y요. 둘 중 하나입니다. 구조가 딱 잡아주고 그 중에 하나 PX교 Y를 위에 올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버스 타거나 걸어야 돼. 지하철도 있고 엄마차도 없고 그냥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자, 가자. PX교 Y 계산할게요. 자, 앞에다가 PY를 계산해 주세요. PY는 몇 %야? 버스 10분의 6이죠. 10분의 6입니다. 자, 그 다음에 PY여도 계산해 주세요. Y여가 걷는 겁니다. 이게 뻐고 이게 겉이야. 10분의 4죠. 40%니까. 자, 옆에다 바로 씁니다. 지각할 확률이 뭐냐면은 이미 얘는 버스를 탔어. 버스를 탄 사건이 이미 일어났으니까 X바 Y라고 써야 돼. 버스 탔는데 지각할 확률이야. 그래서 이거는 20분의 1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미 걸었어. 걸어서 학교 오고 있는데 지각했어. X바 Y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15분의 1로 제시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20분의 1과 15분의 1을 바로 써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자, 써놨으면 이제 또 곱합니다. 계속 가는 거야. 곱셈이 똑같이 가는 거고. 자, 바로 갑니다. 이제 얘네 둘이 곱해주면은 PX교 Y 나옵니다. 밑에 내렸을게요. PX교 Y는 5분의 3 곱하기 20분의 1이거든요. 약분해서 5분의 3 곱하기 20분의 1. 그러니까 100분의 3이 나오시겠다. 100분의 3이고요. 자, 또 갑니다. PX교 Y요. X교 Y요. 그것은 10분의 4, 5분의 2 곱하기 15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또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75분의 2가 되겠죠. 자, 마무리 할까요? 100분의 3과 75분의 2가 나왔는데요. 100분의 3 더하기 75분의 2에다가 100분의 3을 그대로 올리면 정답이 되는데 통분해서 마무리합시다. 300분의로 갑니다. 300분의 9 더하기 8입니다. 그럼 위에는 300분의 9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17분의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어디 있어? 17 어디 있어?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게 빠나 교를 쓰는 거 항상 따라하는 게 좀 편할 거야. 이거를 따라하지 않고 감으로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상황 이해를 못했을 때는 구조화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 표현하는 것도 다 따라가셔야 돼요. X, Y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다음. 이것도 좀 어려워. 자, 사고사도 한번 가보자. 가볼게요. 자,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갔어.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래.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할 확률이 98%래. 나는 건강한 상태, 암에 걸리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갔는데
걸리지 않았네요 라고 판단할 확률이 94%라는 겁니다. 자, 말이 좀 길고 복잡하죠? 사건에 이름 붙이셔야 돼요. 암의 걸림을 X라고 하자. 그러면은 암으로 진단을 Y라고 하자. 아니, 걸린 거랑 진단은 좀 다른 거잖아. 뭐 걸린 건 걸린 거고 진단은 진단이고 잘못될 수도 있고. 암으로 진단을 사건 Y라고 이름 붙이세요. 다른 거잖아요. 암에 실제로 걸린 거랑 병원에서 나를 암으로 진단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가볼게요. 98%를 좀 써볼게요. 이 98%, 100분의 98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100분의 98은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미 암에 걸렸어. 이미 암에 걸렸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거야. 그러면 이거 Y 바 X죠. Y 바 X라고 써야 돼요. 이미 암에 걸렸고 암으로 진단받을 확률이 100분의 98이라는 거야. 하나 더 써볼까요? 94%도 한번 서술해 볼게요. 자, 이것도 바인데요. 암에 걸리지 않았어, 나는. 암에 걸리지 않았어, 이미. 그러니까 바 뒤에가 X야. 나 암에 안 걸렸는데 또 진단을 안 하는 게, 안 걸렸다 진단하는 게 Y였잖아. Y였바 X였습니다. 100분의 94가 뭐냐면은 Y였바 X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단이 Y고 진단하지 않는 게 Y여서 걸린 거로 표현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이 또 나오는데요. 암에 걸린 사람 100명과 걸리지 않은 사람 400명에서 총 500명을 진찰을 했어요. 이게 바로 확률이죠. PX 쓰세요. 자, 500명 중에 100명이 암 걸렸어? 그럼 PX는 5분의 1이죠. PX여는 5분의 4고요. 요거를 500분의 400으로 500분의 10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잘 구조를 잡으셔야 돼요. 항상 질문 잡는 게 좀 어려운데 일대 찾았으면 동그라미, 일대 찾았으면 동그라미, 을대 찾았으면 동그라미. 여기다, 여기야. 여기 바 잡아, 바. 진단이 뭐냐면 Y잖아요. Y, 바, Y 다음에 일대고 실제 암에 걸렸다? 이게 X죠? 사건 X라고 써놨죠? 그럼 나는 뭘 구해야 되지?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여기 써볼게요. P, X 바 Y입니다. Y 바 X 아니야. X 바 Y야. X 바 Y야. Y가 먼저 나왔잖아. 그러니까 구조를 잡아주세요. P, Y분의 P, X교 Y 구하셔야 됩니다. 분모를 바로 이제 쪼개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쪼개서 내려와야 됩니다. 요거 바로 쪼개드릴게. PY가 어차피 둘 중에 하나거든요. P, 분자에 있는 PX교 Y시던가 더하기 PX여교 Y야. 그 중에 두 개 계산할 거고 PX교 Y만 올릴 거고 이게 이제 정답의 구조가 됩니다. 두 개 계산하고 그중 하나를 올리면 정답이 된다는 거야. 옆에다 곱셈 정리 바로 쓸게요. 자, 여기 아까 PX 5분의 1 있었죠. 여기 PX 곱하시면 X교 Y 나옵니다. PX교 Y는 곱셈 정리, 곱셈에 의해서 PX가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에다 옆에 있는 100분의 98을 곱하세요. 500분의 98 나옵니다. 얘는 손쉽게 찾았어. 곱셈 정리 한 번 하니까 바로 나왔다는 거야. PX랑 옆에 있는 PY 바 X 곱하면 됩니다. 그럼 PX가 Y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 여기서도 곱셈 정리 할 수 있죠. 물론 여기에 PX 열을 곱하면 교집합이 이렇게 나옵니다. X여 교 Y여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PX여의 확률 5분의 4에다가 5분의 4 곱하기 옆에 있는 바 100분의 94를 곱하게 됩니다. 네, 그럼 몇이 나옵니까? 500분의 4, 9, 36, 4, 4, 16, 376 나옵니다. 이게 PX 교 Y여야.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X여 교 Y여가 아닌데 PX여 교 Y를 구해야 되잖아요. 다르죠? 지금 보시면은 다르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마지막에 그림이 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벤 다이어그램 도움을 좀 얻을게요. 여기 X, Y를 하나 그려봐. 이렇게 그려봐. 자, 이때
X여 교 Y여를 표현해 볼게. 저기가 어디냐면은 X여 교 Y여는 바깥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 X여 교 Y여가 저기 500분의 376이래. 계산해놨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데 한번 색칠해 볼게. 나는 지금 Y교 X여 구하고 싶거든. Y 바 X 여기 구하고 싶어요. 여기 구하고 싶어요. 여기 파란색 부분. 파란색 부분이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뭘 알고 있냐면은 PX여를 알고 있지요. PX여 5분의 4를 알고 있지요. 방금 내가 색칠한 파란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을 더하면 그게 뭐냐면은 PX여였지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5분의 4, 방금 내가 색칠한 전체 부분, X가 아닌 부분에 얘를 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갈게요. 옆에다 씁니다. P, Y교 X여를 이렇게 뺄셈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분의 4 빼기 500분의 376으로 뺄셈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500분의 24가 됩니다. 구했습니다. 500분의 24였습니다. 누가? 얘가 500분의 24였다. 아이고, 다 왔다. 얘 몇이었죠? 500분의 98이었죠. 500분은 무시하시고 그냥 어차피 약분되는 거니까. 야,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분모는요, 98 더하기 24가 되겠죠. 122분의 98이 정답이 된다. 아이고, 긴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61분의 49가 정답이었네요. 더하면은 깔끔하게 110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저 왼쪽에 있는 벤다그램 필수야. 이거 그려야 돼. 마지막에 한번 꽈잖아. 원래 딱딱 나오는데 딱딱 안 나오고 여기 파란색 구할 때 한번 꽈잖아. 뺄셈을 통해서. 요거 500분의 24 구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자, 494는 왕별. 어렵기도 하고 이 유형 안에서는 이런 거 좀 자주 나옵니다. 494 관련된 문제 자주 나와요. 자, 여기까지 보고 또 넘어갈게요. 자, 500번 문제. 요거는 약간의 페이크가 좀 들어가 있어서 함정을 좀 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500번 들어갈게요. 자, 이 초아라는 친구가 평소에 4번에 한 번꼴로 모자를 잃어버린대요. 되게 많이 잃어버리네요.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입니다. 즉, 초아라는 친구가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이때 얘가 A 갔다가 B 갔다가 C 갔다가 집에 왔어. A 갔다가 B 갔다가 C 갔다가 집에 오셨는데 딱 이제 집에 도착하고 보니까 모자가 없네? 모자가 없어진 거 알아버렸습니다. 그때 장소 B에 두고 왔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을대 동그라미. 을대 동그라미. 어쨌든 얘가 모자를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야. 어느 한 곳에 모자를 두고 왔다. 모자를 잃어버렸다. X. 그 다음에 뒤에는 B. 아,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P, B 바 X지요. P, B 바 X. 어차피 뭐 세 장소니까. 부모에 있는 PX는 세 장소에서 잃어버린 사건이고 이건 비교 X가 됩니다. 갈게요. 그냥 어차피 사건이 3개밖에 없으니까 여기 바로 표현할게. 모자 잃어버림. 동그라미. 자, 이때 이게 중요한 거 봐봐. 얘가 A 장소에 가서 모자를 잃어버렸다고 칠게. 자, 그럼 A 장소에 들어가서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이 4분의 1이잖아. 그럼 여러분 잘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A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렸으면 이어서 이제 B 가고 이어서 C 가잖아. 그럼 B에서는 모자를 안 잃어버렸겠네? C에서도 모자를 안 잃어버리고 뒤에 이제 4분의 3, 4분의 3 사고 한번 곱해볼게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4분의 1 뒤에다 4분의 3 두 번 곱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자, A를 먼저 갔어. 집에서 모자 쓰고 나와서 A를 갔어. 아이고, 모자 잃어버렸어. 4분의 1의 확률 모자 잃어버렸고 그 말은 B랑 C에서 모자를 안 잃어버렸다는 얘기니까 4분의 3을 두 번 곱할 수 있잖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죠? 모자를 A에서 잃어버렸잖아. 그럼 B랑 C에서 모자 잃어버린 사건을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미 잃어버렸으니까. 그지? 애가 모자를 3개 쓰고 간 게 아니잖아. 잃어버리고 한 게 아니잖아. 얘는 모자를 하나 쓰고 나가는데 이미 여기서 사건이 끝났다라는 거야. 모자를 이미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A에서 잃어버렸으면 여기 뒤에를 생각을 안 합니다. 끝난 거야, 이거는. 그냥 4분의 1이야. 자, 장소 A에서 모자 A를 잃어버릴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뒤에 4분의 3을 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A에서 자, 들렸는데 다행히 모자를 안 잃어버렸어요. 4분의 3의 확률로 모자를 다행히 안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자를 잃어버렸다. 4분의 1까지만 곱하고 끝내세요. C장소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사건은 뭘까요? XX5가 되겠죠? 안 잃어버렸죠? A 장소에서 안 잃어버릴 확률 4분의 3, 안 잃어버렸죠? B 장소에서 4분의 3. 하지만 마지막에 C에서 잃어버렸습니다. 4분의 1. 그래서 이제 초아라는 친구가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은 4분의 1이라는 친구와 16분의 3이라는 친구와 64분의 9라는 친구를 모두 더해야 됩니다. 3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다 통분해서 더해주시면 이 결과는 64분의 16 더하기 12 더하기 9가 됩니다. 그래서 64분의 37이 되겠죠. 64분의 37의 확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약분이 되나? 마지막 질문 또 읽을게요. 내가 방금 구한 게 이제 분모죠. 64분의 37이었고 이거 구한 겁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 중에서 저기래요. B에서 잃어버릴 확률만 가지고 오래. B가 아까 64분의 12였죠. 네, 올려주면 정답이 됩니다. 37분의 12가 정답이 되겠네요. 49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조건부 확률도 잘 읽으시고 마지막에 질문이 조건부 확률이니까 이거 꼭 써두셔야 돼요. 이게 저기 교과서에 다 있어요. 대단원 마무리쯤에 뭐 우산인 것도 있고 모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세 장소를 들여서 잃어버렸으면 사건이 끝나는 겁니다. 뒤에를 생각을 안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여기까지 500번이었고요. 넘어갑시다. 이것도 또 안 볼 수가 없겠네. 이거 503번 보고 가자. 선지들 다 중요하거든. 저기 제목에 빨간 펜을 밑줄 쳐줘. 저거 없으면 문제 성립이 안 되거든요. 둘 다 0이 아니다에 밑줄 쳐줘. 공사건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게 보장돼 있어요. 저거 없으면 문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독립이냐 뭐 이런 걸 묻는 거에는 다 저게 표현이 돼 있을 거야. 자, 1번부터 갑니다. 1번 선지 갑니다. P, B 바 A가 P, B다? 이게 바로 독립의 뜻입니다. 이거 자체가 독립의 뜻이죠.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B가 일어나는 확률이 P, B다. 네, 뭐 독립의 뜻입니다. 맞는 말이죠. 2번 갑니다. 그래, 맞아. 이거 앞에 있는 게 또 독립의 뜻이고 B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PA가 일어날 확률이 일정하다는 게 독립의 뜻이고 이것도 독립의 계산식이잖아요. 이거 독립일 때만 성립되는 곱셈식이잖아. 얘도 쟤도 둘 다 독립을 얘기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거 까먹으신 분들 필요충분 조건이 뭐냐면 그냥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필요충분 조건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 같은 말 맞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아요. 두 사건 AB가 서로 종속이면 독립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독립이 아니면은 여기 좀 주의하셔야겠는데 여기는 곱셈 처리해주면은 PA교B거든요. 뒤에가 이제 PA교B인데 이건 근데 무조건 맞는 말 아니니? A와 B는 항상 PA에다가 PB를 가는데 PA교B를 빼잖아. 이게 앞에 종속이면 했으면은 맞는 말이야. 종속이어도 맞고 독립이어도 맞아요. 여기 앞에 괄호 독립이면도 천하. 둘 다 독립이든 종속이든 무조건 맞는 말이야. 독립이든 종속이든 상관없이 3번은 무조건 맞는 말이야. 확률의 덧셈 정리니까. 4번 갈게요. 4번, 5번이 좀 중요한데요. 배반 사건이면은 종속이다가 맞습니다. 맞아요. 4번 맞아요. 중요한데요. 배반 사건이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배반 사건이 뭘 의미하냐면은 PA교B가 0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안 겹치니까. 근데 그러면서 A와 B가 종속이다? 맞습니다. 독립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요 종속이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제목에서 둘 다 0이 아니라고 했죠. 0이 아닌 거 2개 곱하면 얘도 0이 아니어야겠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PA교B가 0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동시에 0이 아니냐고. 그래서 맞아요. 종속이 맞습니다. 독립이 틀린 말이고. 맞습니다. 종속이 아니다가 맞는 말입니다.
자, 독립이면은 배반이다. 얘가 틀렸어요. 5번에 강하게 X 쳐놓고 외우세요. 저걸 다 외우고 들어가세요. 두 선지 모두 다 거짓이야. 자, 독립이면 배반이다도 거짓이고 배반이면 독립이다도 거짓이야. 둘 다 성립할 수 없어요. 밑에 얘도 써놓자. 이거 선지 두 개 다 외우고 가세요. 배반과 독립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둘 다 거짓이에요. 독립이면 배반이다? 아니죠. 배반이면 독립이다? 아니죠. 동시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둘 다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게 성립이 됩니다. 둘 다 틀린 말이니까 저는 5번 고르시고 두 문장을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참거짓으로 나올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다 왔다. 이제 독립사건의 확률만 남았다. (515번) 가볼까요? 평가한 기출 이거 하나 풀게요. 이 유형도 중요하니까 위에 다 풀어오시고. 자, 515번 갑시다. 서로 독립의 동그라미, 독립 읽는 순간 동그라미, 독립 두 글자 읽었으면 동그라미 써야 될 게 있죠. 뭔지 알죠? P, A, 교, B는 독립 읽었으면 써놓습니다. 독립의 동그라미 치고 P, A, 교, B는 옆에다가 써놓습니다. PA 곱하기 PB다. 그냥 반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 PA 교 B는 PA 곱하기 PB다. 바로 써두는 거야.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뭐 할 거냐면 갑은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갑은 올바르게 판단했어요. 이미 독립인 게 보장이 돼 있어요. 독립인 게 참이에요. 독립인 게 맞는 말인데 갑은 올바르게 판단했어요. 갑은 독립이라고 생각해서 PA 합 B를 0.7로 계산했어요. 갑의 입장에서는 PA 합 B를 써봅시다. 갑은 A 합 B를 독립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산했겠죠.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하여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교를 뺄 텐데 독립일 때는 교집합을 곱셈으로 바꿔서 생각했겠죠. 그래서 갑은 이 뒤쪽을 PA 곱하기 PB로 생각한 거야. 독립이기 때문에. 근데 을은 잘못 생각했어. 실제로 독립인데 애가 잘못 읽었나 봐. 배반이라고 잘못 생각한 거지. 다른 말인데. 그죠? 을은 배반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거야. 자, 그럼 배반일 때 A 합 B는요. 배반일 때는 뭐 그냥 교집합이 0이니까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식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래, 을은 배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뒤에 PA 교비가 0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0.7이고 여기는 0.9야. 아이고 바로 나오잖아. 0.9에다 0.7 빼면은 얘가 0.2라는 거지 뭐. 얘를 0.2로 보고 계산했다라는 말이잖아. PA 곱하기 PB가 0.2다를 얻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뭐였냐면은 이거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계산했다니까. PA 더하기 PB가 0.9인 거 알고 있는 거랑 A 더하기 B로 쓸게 편하게. A 더하기 B가 0.9죠. 동시에 A 곱하기 B가 0.2죠. 아, 이거 뭐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 아니겠어요? 그냥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연립을 해주시면 A 빼기 B를 쓸 수 있는데요. 잠깐만 곱셈고시의 변형을 써주자. A-B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이다. 뭔지 알죠? AB 4개 빼셔야 됩니다. AB 4개 빼시면 똑같은 식이죠. 계산 들어갑니다. 0.99 제곱하시면 0.8 하나 나오고요. 그 뒤에다가 0.8을 4개 빼주시면 0.8을 빼게 됩니다. 됐습니다. 0.0 하나입니다. 뭐가? A 빼기 B의 제곱이 0.0 하나로 계산됐어. 그러면은 루트를 치면 A 빼기 B는 뭐가 되겠어? 절대값이 10분의 1이 됩니다. 0.1이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 문제도 독립과 배반을 좀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평가원이었고요. 넘어갑시다. 다음으로는 교과서에 또 수록된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525번 갑니다. 아니, 그 위에 524번 먼저 보자. 약간의 과학 상식이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혹시 전류라는 개념 알고 있죠? 전기 알고 있죠? 전기. 자석 같은 거 알죠? 이렇게 건전지 풀마가 있듯이 전류가 이제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전기가 흐른다라는 거는 길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저거 중학교 때인가 실험 한 번씩 해봤잖아. 저거 닫혀 있어야 전기가 흐르는 거지. 뭔지 알지? 건전지가 껴 있어야 전기가 흐르듯이.
근데 이제 병렬과 직렬 구조에 대한 계산인데요. 한번 가볼게요. 독립적으로 작동하겠지 뭐 스위치는. 각 스위치가 닫힐 확률이 3분의 2라는 거는 열릴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고,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 구하래. 말을 또 거꾸로 놓았잖아. 나는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아니라 들어올 확률을 구해서 빼버릴 거야. 자, 이렇게 계산할게요. 1 빼기 들어올 확률을 계산할 거야. 전기 흐를 확률을 계산할 거야. 자, 그럼 전기가 흐르려면은 일단 A는 당연히 닫혀 있어야겠죠. 여기 3분의 1을 주세요. A 옆에다가. 자, 근데 이때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 B랑 C, 이거를 병렬 구조라고 하거든. 이 병렬 구조 계산을 여사건으로 해야 됩니다. 병렬 구조죠. 2개, 3개, 4개를 연달아 붙여놓으면 이 병렬 구조에서는요. 여기서 전기가 흐를 확률을 계산해 줄게. 여기서 전기가 흐를 확률을 여사건으로 계산한다는 게 핵심인데, 전체 1에다가 뭐만 빼면 되냐면은 B랑 C가 둘 다 열려있는 것만 빼시면 돼요. B랑 C가 둘 다 열려있으면 전기가 안 흐르겠죠. 못 흐르겠죠. 둘 다 열린 사건을 빼주세요. 그게 바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항상 이 병렬 구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병렬 구조로 확인했을 때는 병렬 구조에서 전기가 흐를 확률은 1 전체에다가 싹 다 열려있을 확률을 빼주시면 됩니다. 예, 그럼 9분의 8인데요. 끝났습니다. 여기서 전기가 흐를 확률이 9분의 8이니까 그냥 앞에 있는 A랑은 직렬 구조니까 곱해주시면 됩니다. 둘 다 전기가 흘러야죠. 27분의 16이 나옵니다. 근데 정답 아니죠? 이게 바로 PX죠.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꼬아놨죠. 27분의 11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7분의 11 확인하시고 525번 내려갑니다. 병렬 구조 바로 또 연습해 볼게요. 앞뒤로 병렬이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병렬 1, 병렬 2, 직렬. 자, 그래서 병렬을 네모 박스 쳐봐. 병렬 구조 2개 네모 박스 쳐봐. 그래서 병렬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여기 앞에서 전기가 흐를 확률을 따로 구하고 여기 뒤에서 전기가 흐를 확률을 따로 구할 거야.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할게. 자, PX 가자. PX, X에서 전기가 흐를 확률 갈게. 자, 어떻게 계산한다? 병렬을 여사건으로 계산한다. 자, 1에다가 A랑 B가 둘 다 열려있을 확률을 빼야 돼. 근데 나는 지금 닫혀있을 확률을 갖고 있어. A랑 B가 닫혀있을 확률이 있죠. 그럼 열려있을 확률은 뭐겠니? 0.8 곱하기 0.7입니다. 이 여사건을 빼서 병렬의 전기가 흐를 확률을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Y쪽도 계산해 주자. Y 병렬에서 전기가 흐를 확률이라는 거는 둘 다 열려있을 확률을 빼는 거다. 마찬가지로 1에다가 C랑 D가 이 아니라 열려있을 확률을 빼야겠죠. 0.6 곱하기 0.5입니다. 자, 이제 각각 꺼내볼까요? 이 친구는 7, 8에 56을 갖다 빼시면 100분의 44가 되어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00분의 30을 빼니까 100분의 70, 10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PX랑 PY는 다 곱하시면 됩니다. 둘 다 전기가 흘러야 최종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거니까 100분의 44 곱하기 10분의 7입니다. 1000분의 몇이니? 280에다가 28이니까 308 가져가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기가 흐를 확률입니다.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병렬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병렬은 여사건이야. 병렬 구조 안에서는 연결되어 있으면 곱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530번) 갈게요. 요즘 좀 사회적인 문제긴 한데 요즘 뭐 저기 예약을 사기 쳐놓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노쇼 문제가 좀 큰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이제 좀 예약이 잘 되는 업장에서는 오버부킹을 받습니다. 우리 음식점에 예약 좌석이 24개가 있다고 쳤을 때 뭐 어차피 누군가는 취소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한두 명 더 받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사장님도요, 우리 가게에 24명이 앉을 수 있는데 뭐 한두 명은 또 취소하겠지라고 생각해버리고 26명을 예약을 받아놨대. 예약을 오버부킹을 받아버린 거야. 자, 26명 예약을 받아놨어요, 이미. 말을 읽어보자. 예약한 사람이 아무 연락 없이 오지 않을 확률이 0.1, 노쇼할 확률이 0.1인데요. 26명의 예약을 받은 경우 실제로 예약 좌석이 부족할 확률을 구하랬습니다. 자, 예약 좌석이 부족할 확률이라는 걸 구체화시켜 드릴게. 26명 예약을 받아놨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아무도 취소하지 않거나 한 명만 취소하면은 큰일 납니다. 자리가 부족해요. 자리가 부족하게 돼요.
내가 지금 26명 예약을 받아놨는데 2명 정도 취소하겠거니 했는데 0명 취소하거나 1명 취소해버리면 자리가 부족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립시행으로 갑니다. 자, 일단 이 26팀이 예약했다라는 건 당연히 독립이겠죠. 서로 모르는 사니까. 그래서 여기 계산 들어갈게요. 26 콤비네이션 0. 그래서 취소를 안 했다라는 거잖아. 취소할 확률이 0.1이면은 취소하지 않고 올 확률이 0.9가 되겠죠. 10분의 9를 26제곱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더하기 얘도 계산할게요. 한 명이 취소할 확률은요. 26팀 중에서 취소할 한 팀을 고르세요. 26 콤비네이션이 들어갑니다. 한 팀이 취소해버렸죠? 10분의 1 곱하세요. 나머지 팀 취소 안 했죠? 10분의 9에 25제곱 걸어버리세요. 자, 그래서 이 사건과 이 사건의 확률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랑 더하면은 그 부족한 확률이 계산이 되는데요. 뒤에 뭔가 숫자가 있네요. 그냥 이용합시다. 0.9에 26 몇이라고 했나요? 0.065라고 했습니다. 0.065. 자, 뒤에도 계산할게요. 이게 몇이라고 했어? 0.07이라고 했죠? 0.07입니다. 이거는 0.07이 앞에는 10분의 26이 있습니다. 네, 10분의 26 곱해서 더해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용해서 그냥 계산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씩 쓰고 갈게요. 네. 말이 좀 어려웠어요. 말이 어려운 걸 해석을 하면 돼. 26명의 예약을 받아놨을 때 0명이 취소하거나 1명이 취소하면 자리가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532) 갑니다. 532 갑니다. 다음 페이지 532. 자,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어. 코로나 걸렸어. 코로나에서 걸렸는데 1단계 치료받아서 성공하면 2단계 치료까지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완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차와 2차를 모두 다 성공을 해야 돼. 1차에서 살아나는데 2차에 실패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고 1차와 2차를 모두 다 통과를 해야 완치인 거야. 자, 그러면은 1차와 2차의 완치될 확률을 한번 볼게요. 뒤에 나와 있죠? 성공할 확률이 각각 2분의 1과 3분의 2입니다. 자, 그래서 완치라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아니, 완치라는 거는 2차도 성공해야지 2차 실패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둘이 곱해버리면 완치될 확률 3분의 1을 따로 계산해 놓으세요. 이거 학생들이 문제 처음에 읽으면 전부 다 1차, 2차를 따로 생각하게 되거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마지막에 질문이 완치라고 물어봤기 때문이지. 완치라고 물어봤잖아. 완치되는 것만 생각을 하면 돼요. 1차, 2차 모두 통과니까. 자, 그러면 이제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법 적용했는데요. 2명일 확률을 구하라 했죠. 독립시행입니다. 아니, 뭐 4명이 치료를 하는 게 다 독립적이지. 다 뭐 생판 남을 텐데. 4시. 4명 중에 성공할 사람 2명 골라주고, 그 다음에 2명이 완치해요. 그래, 너네 둘은 3분의 1의 제곱을 걸어줄게. 하지만 안타깝게 나머지 2명은 완치되지 못했습니다. 3분의 2의 제곱도 걸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끝내주면 되겠네요. 81분의 4 곱하기 6, 24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81분의 24, 약분해서 할까요? 27분의 8이 정답이 됩니다. 2번이었고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535번 풀고 끝내버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535번 갑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는 7번의 경기에서 4번을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데요. 현재 A팀과 B팀이 경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 확률이, 이길 확률이 나와 있는데요. 이미 A팀이 2승 1패로,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3회차가 끝났는데요. 여기 선 그어버려. 여기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뭐 끝난 건데 뭐하러 생각하래. A가 2승 1패인 게 이미 결정이 된 거야. 그럼 우리 4회차부터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4회차부터 뭐 많으면은 7회차 경기를 다 채울 수 있겠죠. 4, 5, 6, 7 또 칸을 채워주시고. 자, 마지막 질문 한 거 읽어볼게. A팀이 우승할 확률을 구하래. 근데 우승은 4번 이겨야 되거든. 자, 그러면은 좀 빠르면 언제 이기겠네, A가. A가 5회차에서 우승하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A가 6회차에서 우승하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A가 7회차에서 우승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7회차에서는 7판 4선승 될까? 결과가 날 거 아니야. 사건은 3가지입니다. 3가지. A가 우승하는 사건이 3가지란 거야. A가 5회차에서 우승할 거니 6회차에서 우승할 거니 7회차에서 우승할 거니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사건을 세 가지 나누고 할게요. 아니 뭐 3회차까지 얘기 끝난 거고 내가 계산할 게 없어. 3회차는 이미 지난 거고. 자 그러면은 그 앞에를 좀 채워보세요. 여기 내가 여기 앞에 성근 걸 좀 따라 주셔야 돼요. 5회차 A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A가 우승한다라는 거는 그 5회차에서 A가 이기면서 우승하는 거잖아. 지면서 우승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5 밑에 A, 6 밑에 A, 7 밑에 A를 써놓고 여기 앞에 다 선을 갈라놔. 그래서 앞에를 따로 생각을 해야 돼. 여기는 뭐 A가 이길 수밖에 없겠죠. A. 뭐 여기는 예를 들어서 A가 1승 1패일 거 아니야. A, B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A, B, B일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여기는 그냥 A가 한번 이기는 거니까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죠. 3분의 1 한번 곱해버리면 됩니다. 3분의 1 곱하기. 그럼 뒤에 또 3분의 1 곱하면서 끝나게 되겠죠. 마지막에 곱해야 됩니다. 이거 공짜 우승 아니야. 5회차에 이길 확률 3분의 1 또 곱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확률에 9분의 1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의 확률은 9분의 1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EC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AB일 수도 있지만 BA일 수도 있잖아. 그거 계산하는 확률이 ECL이 들어갑니다. 이거 그냥 ECL로 채워버릴게요. 뭔지 알죠? ECL. A가 한 번 이기죠? 한 번은 지죠? 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아, 여기는 3C1이겠죠? 3C. 세 번 중에서 A가 한 번 이길 사건이 세 가지 나온다는 겁니다. 3분의 1 한 번 걸어주고 지는 건 두 번이니까 3분의 2 제곱 걸어주고 근데 모두 다 마지막에 3분의 1 곱해준 건 동일합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3분의 1을 곱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확률들과. 자, 그래서 다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은 뭐 여기는 9분의 1이었고요. 여기는 계산해 주시면은 9분의 4였는데 9분의 4에다 3분 11분의 4, 32가 되는데요. 27분의 4로 또 가져가 주시면 되게 27분의 4네요. 좋습니다. 다 더하면 27분의 11이 됩니다. 다 더해서 3번 가져가 주세요. 색깔이 세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